요즘은 ETF라는 게 워낙 잘 나와서 아유, 내가 뭐 복잡하게 주식 공부할 거 있나? 그냥 배당 많이 주는 ETF 몇 개 사두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랑 합쳐서 뜨끈한 국밥 사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상담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연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가 넘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죠? 이런 말 들으면 귀가 솔깃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배당 수익률은 10%라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내 전체 자산은 자꾸 줄어듭니다. 분명히 매달 100만 원씩 받았는데 1년 뒤에 계좌를 열어보니 내 원금이 1000만 원 넘게 사라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이 투자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발을 들인 이 고배당 ETF라는 판 자체가 은퇴자들의 간절함을 먹고 자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평화로운 호숫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호수 밑바닥에는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돌아가고 있는 꼴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 기계장치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도대체 내 돈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왜 금융회사는 나에게 이런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뼈 때리는 팩트로만 정리해드릴게요.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싹 걷히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배당의 배신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하고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수명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여러분의 이 공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카드가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의 ITF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도 수익을 내고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주니까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상승장은 포기하고 하락장은 온몸으로 맞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줄을 서서 대박이 나도 나는 딱 최저임금만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대신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적자가 나면 그 손해는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구조인 거죠.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장사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융사들은 여기에 월 배당이라는 마법 가루를 뿌립니다.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몇십만 원에 눈이 멀면 내 식당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들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수익을 확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원금이 불어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는 방패가 없어서 내 원금이 아주 정직하게 박살이 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데 내 계좌는 거꾸로 우하향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썼는데 원금이 깎여 있으니 다음 달에는 더 적은 원금으로 배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배당금도 줄어들겠죠. 생활비는 부족해지고 마음은 급해져서 더 높은 배당을 주는 위험한 상품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은퇴자들을 털어먹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상품들은 애초에 원금 회복보다는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금 좀 깎이면 어때? 매달 돈이 나오는데 라는 안일한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금융사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겁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챙겨서 파티를 벌이고 여러분은 내 살점을 떼어서 내 입에 넣으며 배부르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세금과 비용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들입니다. 배당 ITF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진정한 소리 없는 강도, 세금과 비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눈앞에서 대놓고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바늘로 여러분의 계좌에서 피를 조금씩 뽑아가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보통 고배당 ETF 광고를 보면 연수익률 15% 이런 숫자에만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는 세전 금액입니다. 국가라는 아주 거대한 형님이 딱 버티고 서서 어허, 배당 받았어? 그럼 내 목도 내놔야지 하면서 15.4%를 배당 소득세로 떼어갑니다.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돈이 좀 있어서 배당을 넉넉히 받는다? 1년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계호회세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이 등판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더 때리겠다는 건데 이때부터는 건강보험료까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배당금 좀 받아서 국밥 사 먹으려고 했더니 국가에서 국밥 몇 그릇 값을 세금이랑 건보료로 뺏어가는 격입니다. 자, 국가만 떼어갈까요? 아니죠. 이 ETF를 굴려주는 자산운용사 형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커버드콜 같은 복잡한 전략을 쓰는 상품들은 운용 보수가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보다 훨씬 비쌉니다. 우리가 복잡한 파생상품 굴려주느라 고생하니까 수수료 좀 더 낼게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이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그들은 무조건 챙겨가는 확정 수익입니다. 여러분의 원금이 녹아내려도 그들은 매일매일 시가총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밭에 과일이 열렸는데 국가가 제일 크고 맛있는 과일 가져가고 운용사가 관리비 명목으로 또 가져가고 남은 찌꺼기를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그 과일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수원 나무 자체를 베어서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금융계에서는 역복리라고 부릅니다. 투자의 꽃이 복리라면 은퇴 투자의 적은 역복리입니다. 자산이 불어날 때는 천천히 붙는데 깎여나갈 때는 세금, 수수료, 원금 침식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나중에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원금을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금융사 직원이 이 상품 배당 많이 줍니다 라고 할 때 그 직원은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번 달 실적과 회사의 수수료 수입을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시스템은 절대로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난장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야겠죠?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바로 하락장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보이지 않던 시스템의 이빨이 이때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목덜미를 드러냅니다. 은퇴자에게 하락장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계좌 숫자가 파란색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강제 손절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역일 때는 주가가 떨어져도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은퇴자는 다릅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배당 ETF에서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은 마트 가서 장을 봐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할까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반토막 난 가격에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보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퀀스 오브 리턴 리스크, 즉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은퇴 직후에 하락장을 맞이하면 그동안 모은 자산이 회복될 틈도 없이 생활비로 야금야금 파먹히게 됩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어도 이미 내 수량은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서 남들 수익 파티할 때 나는 구석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고배당이라는 이름에 취해 분산 투자도 안 하고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벌어지는 아주 흔한 비극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정답은 하이브리드에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배당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쪼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장이라는 녀석을 섞어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는 돈은 적을지 몰라도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고 주가도 같이 오르는 우량한 기업들입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씨앗까지 먹지 말고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점점 더 많이 열리게 설계된 녀석들을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마진의 확보입니다. 전 재산을 배당 ETF에 몰빵하지 마세요. 최소 2년치 생활비는 아주 안전한 예금이나 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하락장이 오면 거기서 돈을 꺼내 쓰세요. 그래야 내 소중한 주식들이 하락장에서 헐값에 팔려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수익의 개념을 잊지 마세요. 배당금 10% 주는데 주가가 15% 빠지면 그건 수익이 아니라 5% 손실입니다. 숫자 노름에 속지 말고 내 자산 전체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냉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화롭게 이어지는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고배당이라는 부스터를 쓰다가 엔진이 터져버리면 남은 인생이 너무 고달파집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바퀴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고배당 숫자에 환호할 때 그 이면의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원금 침식의 위험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 통찰력이 여러분의 평행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고배당의 화려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 민낯을 보셨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뭘 사야 안전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진짜 정답을 떠먹여 드릴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배당률이 높을수록 좋은 ITF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배당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 당장 10%를 주는데 내년에 5%로 줄어드는 상품보다는 지금은 싼 퍼센트지만 매년 10%씩 배당금을 올려주는 배당 성장 상품이 훨씬 무섭고 강력합니다. 이런 녀석들은 주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내 노후 자산의 덩치 자체가 커집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파생 상품이 섞인 것은 가급적 피하세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복잡한 옵션 구조를 다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융사들이 우리가 알아서 잘 굴려줄게 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수익보다 자기들의 수수료를 먼저 챙긴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는 우량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 추종형 배당 ETF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산 배분의 마법입니다. 배당 ETF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 재산을 넣는 건 내 노후를 운에 맡기는 도박입니다. 주식형 배당 ETF가 공격수라면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은 든든한 수비수입니다. 시장이 박살날 때 내 멘탈을 잡아주는 건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는 안전자산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은퇴 투자의 핵심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벌려다가 내 원금을 깎아먹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고배당이라는 이름의 독사과를 멀리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가며 주가 상승과 배당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강한 나무를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함은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키고 싶은 당연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냉정한 이성으로 바꾸세요. 숫자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경제 이슈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만 명심해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현명한 은퇴 투자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뾰족하고 명쾌한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러 오겠습니다.